지금 당장은 솔직히 그렇게 말을 하기가 어렵죠. 다만 이제 뭐 팔으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뭐 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바이오 내에서 대장들이 돌아가면서 막 20%씩 올라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좋은 회사들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저는 그래도 살만한 기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제일 많이 오른 기업을 살 필요는 없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은 유튜브 원리버의 강하나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채널에서 2차 전지 이야기 좀 위주로 다루다가 오늘 좀 신선하게 바이오 쪽 이야기 다루려고 하는데 또 거긴 또 연구원님만한 분이 없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저희 그로스 리서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증권사에서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1년 정도에 나와서 지금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좀 취미로 유튜브 원리버 강하나라는 제약바이오 미용 관련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그 연구원님이 올려주신 리포트 좀 보기도 했거든요. 애널로 계실 때.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웠고 저희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또 엄청 핫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의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미국 대선 수혜 이야기도 네네. 많죠. 거기다가 기술 이전 모멘텀 가지고 있는 네. 기업들도 너무 많아서 하반기가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4달이 남았잖아요. 이 4달 동안 제약바이오가 지금 같은 좋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세요? 일단 하반기를 통틀어서 볼 때는 저는 여전히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어서 대형주들 있잖아요. 뭐 정말 작은 막 1000억대 회사들 말고 대형주들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에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상승하는 섹터 중 지금 탑급에 있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거든요. 반도체도 조금 꺾인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엔비디아 실적조차 이제 성장률이 과거만큼 이제 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다른 성장 섹터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가 생각보다 실적 측면에 있어서도 내년에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제약바이오는 옛날에는 좀 이제 꿈 혹은 이제 좀 허황된 그런 맞아요. 기대 그런 걸로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는 실적도 받쳐주는데 라이선스 계약까지 나올 수 있는 플러스 알파까지 있는 그런 섹터가 돼버린 거예요. 뭐 알테오젠, 유한양행 다 근본이 있는 기업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들 그냥 대장주 위주, 그러니까 최소 1조는 넘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것 같고 그 기업들 위주로 저는 하반기 내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9월에는 조금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왜냐면 이제 첫 번째로는 금리나 기대감이 너무 반영이 많이 돼서 좀 선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인하를 하게 되면 그때 또 한번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염두에 두고 있고 두 번째로는 추석 전에 원래 국내 수급이 많이 빠져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수급이 바이오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약간 지지부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오른 게 바이오밖에 없어서 돈을 뺄 거면은 바이오에서 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추석 전에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개년으로 봤을 때 연중 수익률을 뭐 어쨌든 평균치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12월 7월은 항상 거의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9월은 5년 동안 제약바이오 지수 월별 추이를 보면 항상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9월엔 조금 안 좋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어닝 상승률 탑 섹터 중에 제약바이오가 1등이고 하반기에도 너무 좋을 거다. 바이오텍 기업들이 사실 10년 동안 투자자분들의 신뢰를 못 받았습니다. 맞아요. 이게 작전도 많고 수급도 이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섹터였는데 이제는 실적이 진짜로 찍히는 섹터가 되었고 그 기업들의 성장률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하지만 9월의 조정 가능성 염두에 두자. 추석 전에는 좀 유의하자라는 꿀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올 들어서 아까 언급 주셨지만 바이오 쪽에 스타 종목이
탄생을 많이 했잖아요. 네. 알테오젠 상반기, 하반기에 또 유한양행까지 네. 탄생을 했는데 이 알테오젠을 제가 수익률을 좀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저점부터 고점까지 한 390%? 죄송해요. 369% 네. 성장을 했더라고요. 이게 네.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을 한 그 플랫폼이 얼마나 좋길래 대체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나 싶은데 연구원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계약 상대방이 머크잖아요. 1등. 네, 글로벌 항암제 1등 기업. 그런 기업과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독점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도, 와, 이건 진짜 장난 아닌 계약이구나라는 인식도 있을 거고, 머크가 자체적으로 임상을 진행하던 키투르다 SC 제형을 어쨌든 실패했잖아요. 네. 근데 알테오젠의 기술을 접목시켰을 때,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머크보다도 좋은 제형 변경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최근에는 또 머크가 새로운 임상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키투르다랑 키투르다 SC 1대1 비교하는 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것조차 지금 머크가 얼마나 SC 제형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면역 항암제들이 지금 다 SC 제형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키투르다뿐만이 아니라 티센트릭 같은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SC 제형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로슈가 티센트릭 SC 제형 또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국 출시 3분기 만에 32% 전환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SC 제형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고, 매출액의 큰 비중이 나중에는 다 이제 SC 제형으로 바뀌겠구나. 그렇게 되면 키투르다가 지금 뭐 30조 원이 팔리는 의약품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정말 높은 퍼센티지, 높은 매출 비중이 SC 제형으로 바뀌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알테오젠이 그만큼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알테오젠은 지속적으로 나올 게 또 많은 거예요. 이제 산도스랑 계약한 것도 있고, 그게 아니면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되는 거는 ADC의 SC 제형 변경 여부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들을 많이들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뭐 크게 빠질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여기서 또 막 3, 4배가 가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고, 추가적인 계약들이 또 나와줘야 이제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9월에 또 키투르다 SC 임상 끝나니까, 그래서 9월에 끝나고 이제 연말쯤에 발표를 할 것 같거든요. 어떤 걸요? 키투르다 SC 제형 임상이 끝나는 거? 거야. 네네네. 그래서 연말 정도에 보게 되면 그 또한 조금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 네, 맞아요. 그때 3상 종료. 종료고 결과는 12월에. 아니요. 가을이나 겨울 그 사이? 언제쯤 그럼 한다고 합니다. 그때가 혹시 세론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큰 임상들이나 계약들을 세론이 많이 없고 세론이 당일은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또 반영이 돼요. 유한양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유한양이도 당일에는 뭐 떨어졌다가. 아무도 관심 안 그때 파신 분들 갖다가 좀 억울하시겠어요. 막 최근에는 막 20-30%씩 오르고 맞아요. 그런 걸 고려해보면 근데 이게 세론이 좀 사람 심리 싸움인 게 빠지네? 그럼 안 좋은 건가? 하고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파시더라고요. 본질은 변한 게 없는데. 네. 근데 그런 게 어쨌든 저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반영이 된다는 주의라서 좀 그걸 기회로 보고 있고 진짜 올해 중순부터 나왔던 계약들 보면 대부분 세론이었어요. 네. 근데 근 일주일 내로 봤을 때 결국에 다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뭐, 남들이 판다고 해서 내가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은 내가 공부를 조금만 해놨을 상태에서는 훨씬 더 이득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면역항암제 쪽이 지금 다 SC제형의 변환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큰 기업 중에 지금 알테오젠을 혹시 접촉하는 기업도 있어요? 글로벌 빅파마 중에. 사실 이게, 회사 측에서도 오픈을 할 수도 없고, 이게 알리게 된다면 이미 계약이 나온 상태여야만 하잖아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 머크 계약도 몇 년 전에 10대 글로벌 제약사와 계약이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오픈을 안 하니까. 그쵸. 끝까지 갈 때까지 안 해요. 아니면 독점 계약으로 전환할 때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사람들이
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인 게 이제 ADC 하면은 이제 다이치 산쿄가 지금 글로벌 1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ADC, SC가 나올 거라고 많이들 기대하고 있는 와중에 그럼 다이치 산쿄랑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썰이 있던 게 맞아요. 그냥 다이치 상표 아니야 라는 어떤 꿈 같은 거였구나. 아니면 이제 대표님이 일본 가셨다 뭐 이런 거면 그럼 뭐 다이치 상표 간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다들 이제 스토리를 만드시는 거죠. 썬더스도 썰이 있다가 실제로 그 했잖아요. 그때 미국인가 유럽 가셨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쌍도주였구나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실제로 계약을 한 거니까. 네. 그래서 다들 이제 비행기 계획을 조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되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구나. 그럼 뭐 거의 뭐 면역 항암제에다가 바이오 시밀러에다가 ADC까지 다 알테오젠 플랫폼을 가져가면 앞으로의 밸류가 엄청나게 커지겠네요.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도 매수 구간이다라고 보세요, 혹시? 지금 당장은 솔직히 그렇게 말을 하기가 어렵죠. 다만 이제 뭐 팔으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뭐 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오 섹터를 보면 돌아가면서 오르거든요. 네. 바이오 내에서 대장들이 돌아가면서 막 20%씩 올라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좋은 회사들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저는 그래도 살만한 기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제일 많이 오른 기업을 살 필요는 없다. 뭐 물론 알테오젠의 업사이드를 굉장히 크게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너무 좋은 회사고 너무 근본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상황이지만 뭐 그냥 내가 지금 신규 진입자라고 한다면 차라리 조정이 왔을 때 사면 샀지 뭐 지금 계속 올라가고만 있는데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좀 기대 수익률 낮은 종목이다. 그쵸. 뭐 횡보를 할 때 사던가 아니면 차라리 이제 뭐 어쨌든 9월 달에 임상이 종료가 되니까 이후에 생각을 해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유한양행 이야기 또 안 할 수가 없죠? 그 이제 8월 말에 그 렉라자 승인권이 나왔는데 이게 아까 저희가 얘기했지만 그날 딱 세론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가 기회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로 지금 거의 한 30% 40% 올랐나요? 이게 로열티가 최소 앞으로 10에서 15% 될 네.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던데 이게 그 유한양행의 기업 가치가 얼마만큼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의약품이라는 게 처음부터 막 몇 조씩 팔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침투율이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처방수가 올라오면서 로열티가 반영이 되고 그게 이제 이 기업에 들어오게 되는 건데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는 천년도부터 뭐 1조가 팔려서 뭐 1,000억 이상 들어올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거죠. 다만 일단 FDA 승인 그리고 유럽 승인을 받게 되면 1,000억 원 이상이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시는 게 맞지 뭐 지금 당장 첫 해부터 뭐 몇 조가 팔려서 이게 뭐 로열티로 들어오는 것만 뭐 몇 조다 몇 천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처방수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올라간다면 이제 타그리소와의 경쟁 구도에서 얼마나 빛을 볼 수 있는지가 저는 메인일 것 같고요. 여기서 또 다른 거는 이번에 승인받은 거는 아미반타맙이랑 레이저티닙의 병용투여 승인이잖아요. 네. 근데 아미반타맙 IV 제형이란 말이에요. 메인은 아미반타맙 SC 제형이랑 병용투여일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최근에 아미반타맙 SC 제형도 우선 심사권을 받았거든요. 네. 그만큼 아미반타맙 SC 제형이 메인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승인을 IV 제형보다는 빨리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갖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SC 제형이랑 레이저티닙이 병용투여했을 때의 승인 여부가 조금 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쏙쏙 이해가 돼요 지금. 이게 알테오젠이랑은 좀 다른 게 네네네. 알테오젠은 있는 약의 제형만 바꾸는 거고 이거 신약이니까 이제 매출이 얼마나 되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한데 그쵸. 그리고 어차피 SC용으로 얘네도 스타트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IV 제형도 너무 좋지만 어쨌든 뭐 레이저티닙이랑 아미반타맙 SC가 베스트잖아. 레이저티닙은 경구형이고. 그러면 지금 SC용은 이번에 더 편하고. 승인받은 게 아미반타맙 IV 맞아요. 병용요법이고 그럼 SC제형 병용요법 승인은 언제 나요? 연말을 기대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훨씬 더 저는 큰 가치를 반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한양행이 더 각광받는 이유는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파이프라인이 되게 많은 회사예요. 그동안 R&D 투자를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네.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제약사라고 뭐 내 노잼이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러면서
프로그램이에요. 회사들이 훨씬 좋잖아요. 네. 하방도 막혀 있고. 맞아. 그래서 제약사들이 바이오텍보다 연구개발 비용을 더 많이 쓰거든요. 녹십자, 대웅제약, 뭐 유한양행, SK바이오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네. 제약사라고 이제 재미없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은 돈도 벌고 시장개발도 잘하는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이제서야 조금 반영이 돼서 최근에 이제 대형 제약사들도 올라와주고 유한양행을 승인까지 받아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호재 겹호재네요. 그렇죠. 그래서 유한양행이 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도 뭐 이미 빅파마에 라이선스 아웃한 이력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최근에는 유한양행이 지아이노베이션이랑 공동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도 뭐 라이선스 아웃 얘기가 나오네 마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파이프라인들이 워낙 많고, 유한양행은 우리나라 바이오텍으로부터 좀 좋은 의약품들 많이 라이선스 인해오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캐스팅을 잘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또 이제 빅파마에 한 번 더 파야하는 전략을 갖고 있어서, 뭐, 추가적인 차세대 그런 파이프라인들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유한양행을 오스코텍보다 더 좋아하는 이유가 차세대 파이프라인이 너무 많아서입니다.